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며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4년 주기라는 익숙한 서사. 하지만 만약 그 서사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어왔던 이야기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면 아래 감춰진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짜고 있는 거대한 판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가격 예측을 넘어 화폐의 미래와 권력의 이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날카로운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4년 주기라는 신화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4년마다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도래하면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폭등하고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폭락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서사입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 지난 3번의 반감기는 이 서사를 우리 뇌리에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여름이 오면 더워지고 겨울이 오면 추워지는 것처럼 당연한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이번 2024년 반감기는 어딘가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수요의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전통적 서사와 새로운 현실이 충돌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4년 주기라는 강력한 서사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과거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은 단순히 공급량의 변화가 아닌 유동성의 주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 쉽게 말해 시장의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느냐를 결정하는 금리가 진짜 열쇠였다는 것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경기순환 주기까지 예측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10여 년간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시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에는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즉, 반감기로 인한 희소성 증가는 가격 상승에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 그 총알을 거대하게 증폭시킨 것은 바로 유동성이라는 화약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가두어 구매력을 지키는 디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렇기에 돈의 양, 즉 유동성의 함수에 따라 움직인다는 설명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서사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통적인 주기였다면 지금쯤 금리는 최저점을 찍었어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진짜 상승 사이클은 1년 이상 지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왜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게임의 판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덤불 속의 호랑이의 존재를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글을 지날 때 덤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단순히 바람 소리라고 안심하는 것보다 굶주린 호랑이가 숨어 있다고 경계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자산 시장이라는 정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하락 국면을 통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입니다. 그들은 4년 주기라는 대중의 공포 심리를 이용해 가격을 흔들고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헐갑에 매집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함께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라는 호랑이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길들이려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탈중앙화된 야생성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화된 자산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야생마를 길들여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려는 거대한 작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ETF라는 합법적인 도구를 통해 막대한 기관 자금을 시장에 유입시켰고 이를 통해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은 출렁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근본적인 철학, 즉 중앙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가 포섭한 비트코인은 더 이상 혁명의 상징이 아닌 그들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게임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 바로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 통제권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의미이며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계획에 가장 큰 방해물이 나타난 셈입니다.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시장에 강력한 정치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그들은 결코 원치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채권 시장을 이용해 트럼프와 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장기 국채금리를 안정시켜 당신의 정권을 지켜줄 테니 비트코인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려라. 실제로 이후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 거대한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세력들의 각축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했는지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코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탈중앙화된 디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시장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비트코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자산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 거대한 게임의 패자가 됩니다. 진정한 투자는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공포에 파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면은 오히려 당신의 투자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언뜻 보면 금융의 혁신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교묘한 지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온체인 세상, 즉 블록체인 세계에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처럼 쓰이려면 그 가치를 보증해줄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월스트리트는 바로 이 담보물 시장을 자신들의 RWA로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너희 기술자들이 만든 새로운 화폐, 잘 써봐라. 하지만 그 화폐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결국 우리가 제공하는 실물 자산 담보를 사서 금고에 쌓아둬야 할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영토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담보자산의 발행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화폐 발행의 패권을 두고 벌어진 이과 천재들과 문과 천재들의 거대한 전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미래는 어떨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는 핵심 이유는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계속해서 타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시스템 하에서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이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달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인플레이션 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락의 속도는 더욱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타락하는 달러라는 거대한 괴물에 대한 반작용으로 태어났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슬프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기회는 역설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이 계속해서 병들어갈 때 존재합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악마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그 대안으로서 계속해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그 긴 여정 속의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화폐 시스템의 거대한 조류를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 조류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